누구냐? 너. 나요? 난 일종의 학자죠. 전공은 당신이고. 오대수학 학자, 오대수 권위자. 뭐 내가 중요하진 않아요. 왜가 중요하지. 잘 생각해봐요. 인생을 통째로 복습하는 거야. 학교 끝냈으니 이제 숙제를 할 차례잖아. 안 그래요? 명심해요.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남자의 영화 발굴 채널 호우시절, 오늘은 특별히 세 남자의 발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하게 듣기 심리상담센터의 이상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부터 박찬욱 감독의 이 문제작 올드보이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영화의 개략적인 소개와 강력한 스포일러까지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서서히 이 영화의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조크나 셰프님의 인물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 우리가 짚어볼 만한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한 세 사람 정도가 일단 생각이 나는데. 그쵸. 뭐 오대수, 네. 이우진. 음. 일단 그 두 사람이 제일 주가 될 것 맞아요. 같고, 두 명. 미도 네. 정도가 되겠죠. 정도를 첨가한다면 최민식, 유지태, 강혜정. 일단 그러면 오대수에 대한 이야기. 뭐 가장 이 영화의 중심 인물이고, 오대수 역시 이 영화에서 안 나오는 씬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 영화는 오대수가 이끌어가는 영화죠. 네. 모르겠어요. 저 이게 그 뜻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냥 이 네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네 사람이요. 이 네 캐릭터, 네. 대수와 네. 우진과 네. 수아와 미도. 네. 예, 그 이름이 저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네. 생각했었거든요. 그 수아는 우진이의 이제 누나죠. 네. 윤진서 사망한 씨가. 누나. 네. 네. 아주 짧게 나오지만 영화에서 굉장히 뭐 중요한 매우 역할을 중요한 핵심고리 역할을 하고 하고 있는. 있고. 근데 이 영화를 이제 네. 원우 씨가 강력하게 스포를 했기 때문에 음. 다들 이해를 좀 하셨을 거고, 안 보신 분들도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묘하게 음. 이 두 부녀와 두 네. 남매가 묘하게 데칼코마니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이름이 오대수라는 남자는 네. 본인 스스로 얘기해요. 네.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사는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로 그런 모습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네. 영화의 시작점에서 오대수가 배우 오광록 씨를 네. 옥상에서 붙들고 있는 걸로 그렇죠. 시작을 하는데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도 잘한다. 잘한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잘한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오대수한테 이제 네. 오광록 씨가 외치죠. 당신 누구냐 도대체. 네. 외칠 때 이 질문이 저는 오대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바로 이어서 카메라가 오대수를 아주 집중해서 클로즈업을 하죠. 네. 호일펌이 막 네. 그 당시에 어떤 새로운 흐름을 창조했던. 네. 사이버펑크 같은 느낌이죠. 제 친구 중에 한 명 그때 호일펌했더니 지금 탈모가 와서 데모가 되는데 진짜 못됐다 이런 얘기하고. 듣고 있나? 꼭 들려줘야지. 이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영화의 오프닝이자 네. 동시에 영화의 시작부터 묻고 있는 거예요. 음.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대수는 왜 복수를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리고 또 동시에 복수를 당하고 있기도 하는 그렇지. 거죠. 맞아요. 근데 물론 이 책임을 저는 오대수라는 사람한테 다 지우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오대수는 근데 처음이나 끝이나 일관되게 나타나는 건 아무리 큰 일을 당했어도 대충 수습하고 마는 사람이라는 게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심지어 나중에 그렇게 막 육체적으로 강해지고 그렇죠. 우진이의 모든 그런 사건의 비밀을 알게 된 그 이후에도요? 그 이후에도 그 나중에 그 맨 마지막에 네. 우진과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네. 영화의 어떤 최종 국면에서. 그렇죠. 그 씬에서마저도 사과를 했지만 네. 그의 사과는 정말 그때뿐이었고 대충 수습한 바로 다시 그 우진의 어떤 심장을 공격하기 그러니까 위한. 우진이의 심장을, 그러니까 사죄는 하고 있지만 그쵸. 기회만 있으면 우진을 또 공격하려고 네. 하는 뭐 그런 진짜 사과가 아닌, 진짜 후회가 아닌, 계속해서 대충 수습하는 모습이 그의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가 처음에 그리고 경찰서에서 보여주는 씬도 마찬가지고, 네네. 사설 감옥에서 감금돼 있을 때도 사실 그는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대충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나름 자기는 진지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 의외 진짜 이 포인트다. 근데 이 영화가 재밌는 건 그래서 일관되게 오대수가 대충 수습하고 있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게 전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수에 대해서 그렇게 온정적인 평가가 아니네요. 이 사람은 진짜 대충 수습하는 인간이다. 왜냐하면 네. 이 영화에서 보면 빌런이 우진이거든요. 우리가 네. 관객의 시점에서 보면. 그쵸. 왜냐하면 카메라가 포착하는 시선이 그건 순수히 그 발화자가 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의 입장에서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진이 빌런 같지만 네. 그래서 우진 때문에 사실 우리는 찝찝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설명할 네, 기회가 네.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러면 우진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오대수를 영화에서 오늘만 대충 수습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진은 저는 우진이 정말 문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우진을 굳이 제가 표현하면 전 우직한 진심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와, 이게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런 개념을 좀 뒤집고 통념이랑 있네요. 다르죠. 네네.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말을 그냥 조어했을 뿐이지만 네. 우직한 우진. 우직한 우진, 우직하고 진심인 우진. 오. 근데 지난번에 그치, 진심은 다뤘던 진심이지. 그 번지 점프 영화에서 네. 동성애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네네. 저희가 그 동성애 코드는 아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마쳤었는데 네. 이 영화는 사실 더 강력한 논란이 될 이슈를 그쵸,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죠.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한 그런 거죠. 남매 간의 사랑, 또 네. 부녀 간의 음. 어떤 관계, 이런 근친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네. 우진은 대수와의 사연에 따라서 결국 오대수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네. 일종의 악역에 해당하는 캐릭터라서 관객들은 우진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발화자의 시점에서 자꾸 영화를 따라가니까. 너무 잔인하니까. 네. 근데 유지태가 연기했던 우진은 네. 실제로 자신의 누이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었고 네. 아주 오랜 기간 그 진심을 우직하게 밀어붙이고 증명하려고 살아낸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 복수를 하면서까지 말이죠. 그래서 우진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관객에게 생각해볼 여지를 남기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진의 감정이 잘 전이되지 않는데 왜 그럴까 싶었거든요. 네. 근데 우진의 어떤 점이 관객을 불편하게 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이 진심은 곧 선이라고 배워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진심을 의심하지 마라. 진심은 좋은 거야. 진심은 잘못된 게 아니야. 진심은 선한 거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진심은 무죄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선설에 기초한 내용이거든요. 당신의 진짜 마음은 선한 거야. 그러나 이 영화는 진심을 보여주는 우진이 네.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네. 선한 행위가 아님을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쉴드가 불가능한 악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에 혼란이 오는 게 아닐까.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 이 진심이 정말 선하지 않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관객들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여지껏 생각하고 있었던 바가 맞나? 배웠던 바가 맞나라는 이런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너무 무리하게 끌고 온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관객을 찝찝하게 만들지 않을까. 인물 발굴이 굉장히 의외다 오늘. 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네. 그래서 진심을 갖고 있는 이도 선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니면 뭐 인간의 진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불완전함은 네. 무엇인가? 뭐 이런 논쟁부터 우진의 마음이 만약 진심이 아니라면 도대체 네. 진심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것까지 많은 지점에서 관객들이 삶의 어떤 뿌리가 되는 부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미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수아와 데칼코마니가 되는 건데 네. 수아라는 캐릭터는 순수한 자기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굳이 표현하면 이제 순수한 나 아자를 쓴 건데 네. 순수한 본래의 모습의 사람 그 본래의 어떤 관념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의 존재의 모습인 거고 네. 그런 수아가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네. 미도 역시도 길을 잃은 존재로서 전 표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름이. 네. 그래서 미도를 통해서 또 길을 잃기도 하고 네. 대수가 길을 잃기도 하고 미도 스스로도 자신의 삶이 길을 잃어버린 그 존재로서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을 그냥 이름으로 정리해 보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충 수습하는 대수, 네. 우직한 우진. 우직한 진심을 갖고 있는 남자인데
이 사람 때문에 관객들은 혼란에 빠지는 네. 거고, 그리고 순수한 수아 네, 순수한 나 나. 자신, 네. 순수한 인간, 미도는 그리고 어떻게 수식할 수 있을까요? 길을 잃어버린 존재. 아, 길을 잃어버린. 오. 저는 그렇게 오호. 생각했습니다. 이 선생님 이 혹시 인물 발굴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외인 지점들이 좀 많은데 어떻게 좀 첨언하시거나. 저는 조금 견해가 네, 네. 아,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생각하냐면 왜냐면 지금 네. 조크나 셰프의 이 의견이 약간 소수 의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그냥 네. 개인적인. 근데- 제 의견도 소수 의견이 네. 너무 재밌어요. 다 이렇게 아싸들 3명이 모여가지고 근데 더 재밌는 건 셋이 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메인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주류 의견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아니, 주류 의견은 인터넷에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선생님 이거 너무 궁금한데. 저는 네, 네. 그 오대수가 이제 그 끝까지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아,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철저하게 우진이 씌운 프레임대로 가고 있다. 네, 네. 아. 마치 이제 이 나머지 인물들이 네네. 거미줄에 이제 그 걸려든 것처럼. 걸려든 이제 나비들 같은 그런 맞아요. 어떤 신세처럼 그쵸. 이제 맞아요.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느꼈냐면 나라면은 그 스위치가 이제 땅에 떨어졌을 때 네. 어떻게 했을까? 심장을 멈추는 스위치. 우진의 심장이 멈추는 그렇죠. 스위치. 그러니까 일부러 떨어뜨린 것 같기도 하고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게 심장을 멈추는 스위치가 또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우진은 거기까지도 네. 아마 계산을 다 일부러 해놓은 것 떨어뜨린 같아요. 거라고 봐야죠. 네. 네. 그리고 거기에서 10명 중에 9명은 누르는 거 아닌가요, 사실? 아닌가? 저도 조크나는 그렇게 안 눌. 생각해요. 네. 조크나님은 저도 눌렀을 것 같아요. 아. 거의 눌렀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렇죠. 근데 그 누르는 행위가 물론 아름다운 심리의 발현은 아니긴 하지. 그러니까 인간이 다 완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전 얘기했던 건 아니고 네, 네. 그 사람이 바로 전 단계에 엄청난 사과를 하잖아요. 네, 네. 우진이 그치, 얘기해. 그치. 그 사과가 끝난 지 끝난 지 정말 뭐 작심 10초도 안 됐어. 3일이 아니라 작심 아. 3초 정도 되는 그 시점에서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봤냐면 네, 네. 이거는 프레임 자체가 네. 진실되게 아직까지는 사과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봤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모두에게 지금 구원이 될 네. 수 없는 구조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마치 아, 그리스 그쵸. 비극인 네, 네, 것처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사실 막판에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둘에게 이제 어떤 희망을 주려면 네. 이 둘을 살리려면 이 둘이라는 게 누구죠? 오대수와 이우진 아, 네, 죠 네, 네. 이 둘을 살리려면 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하지만 이제 극 진행상 당연히 이런 부분이 이제 빠졌을 텐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우진이 예를 들어 상담실에 왔다. 네. 그러면은 저는 꼭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학교에서 그래도 되는 거냐? 아. 오, 나 소름 돋는다 지금 이 얘기. 네. 고등학생이 그런 것을 보고 네. 친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냐? 네. 오, 진짜 소름 돋네요. 진짜. 너는 그러면은 누나와 거기서 이제 공개된 어떤 장소에서 이런 어떤 사랑을 행위를 하는 게 맞아? 맞다고 생각하냐? 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와,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와야 정말로 진실된 사과가 서로 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대등한 관계가 된다. 그렇죠. 그렇지. 이거는 전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아, 그렇지. 맞아, 그치.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거미줄에 걸려든 나미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이 극 흐름을 보면 정말 이제 그리스 비극 같거든요. 네네. 신과 인간의 어떤 구도처럼 보인단 네. 말이에요. 오, 이거 좋은. 예. 그러니까 결코 대등해질 수가 그렇죠. 없는 거죠. 네. 어허. 저는 좀 그렇게 봤어요. 와, 이 우진이가 상담센터에 왔을 때를 가정하는 이야기 너무 재밌는데요? 결국은 다 자기의 직업으로. 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좀 또 다른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좀 흥미로운 캐릭터가 좀 있었을까요? 좀 저는 네. 그 오대수의 변화, 네, 네. 어허. 그 술주정뱅이에서 네. 정말 네. 이제 남 이야기 들을 것 같지 않은 이게 벽창호 같은 그쵸. 인물처럼 좀 등장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 술 마시고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서도 막 행패 부리고 행패 부리고 네. 힘센 그쵸. 사람들 옆에 앉으면 좀 조용하다가 맞아. 다시 또 행패 부리기도 굉장히 하고 소시민적인 네. 나갈 때는 또 도망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 욕하고 도망가는 욕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주먹 감자 날리고 하잖아. 있는데 주먹 감자 맞아요. 그런데 이제 15년 동안 이제 갇히면서 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갇힌 방에서 유일한 어떤 사치품이 만년필이거든요.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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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글을 써요. 맞아요. 그렇죠. 글을 쓰고 반성하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15년 동안 이제 갇힌 뒤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모습들이 이제 좀 보이냐면 그 약간 코믹하게 이제 그 나오는데 네. 그 남자들 무리에게 다가가서 담배를 이제 빼앗아 피는 신 기억하세요? 맞아, 기억해요. 네. 시비가 붙는데 오대수가 이게 이런 생각을 해요. 15년간 이미지로 이제 격투를 트레이닝한 게 네, 소용이 있을까? 그리고 그리고 다 때려눕힌 후에 네. 있다. 뭐 어. 이렇게 아, 그쵸, 이야기하고 그쵸. 맞아요, 맞아. 뭐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네, 15년간 먹은 먹은 만두의 만두를. 중국집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네. 여기저기 이제 막 다니면서 네, 중국집 네, 네. 다니면서 만두 먹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도가 그 만두가 맞아요?라고 물어보니까 아직 먹지도 네, 않았다.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뭐 나오죠. 미도를 또 막 덮치면서 네. 15년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것이 소용이 있을까? 하고 이제 미도가 이렇게 칼 끝으로 이제 머리를 찍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단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네, 네. 그러니까 코믹한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였냐면 머릿속으로 트레이닝하고 생각한 거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코믹하게 묘사가 됐는데 네. 뭔가 이게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 처음 미도가 있는 지중이 일식집 갔을 때도 물고기 학계 이름 외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식해지기까지. 맞아요. 그렇지. 뭐 네. TV 다큐멘터리 같은 거 네.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약간 부적절한데 이게 스파르타식 학원이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게 기숙학원이거든. 15년 동안 애를 가둬놓고 온갖 교양 프로그램을 보게 한 거예요. 왜 김래원 주연의 영화 이게 미스터 소크라테스 네. 네네네. 에서도 이제 동네 양아치 네. 주인공 이제 데려다가 이제 교육시키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네네네. 경찰 만들고 뭐 네. 영화 이게 무간도나 그렇죠. 디파티드 같은 거 생각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역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그렇지. 그걸 이제 귀납적으로 부딪혀 나가는. 원리나 결론 등을 이제 도출해 나가는 거죠. 어. 그리고 나중에도 빌딩 이름이 뭐죠? 맥심이었나? 맥심 아, 네, 빌딩. 맞아요. 네, 맥심 네, 네, 빌딩. 네. 맥심 빌딩을 가면서 이제 이우진 일행과 이제 부딪히고 네,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면서 넌 누나와 잤어. 맞아요. 딱 그렇게 하죠. 그렇죠. 기납적 사고를 하게 돼. 오,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제 그 왜 미도랑 있을 때 왜 네. 이렇게 잠을 많이 자냐였나? 그거 물어보니까 이제 원래 햇빛을 못 받으면 비타민 A와 이제 E가 부족해진다. 맞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면역이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미도가 원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런 맞아요. 말이에요. 약간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공부하고 배운 걸 아직은 충분히 이렇게 경험으로 이제 소화시키지 못한 거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요런 경험들을 거치면서 뭔가 조금씩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성장도 그렇고 뭔가 이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갈수록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그렇지. 이런 부분도 되게 재미있는 것 네. 같았어요. 오, 상당히 재미있는 썰이고 어. 저랑은 약간 지금 그 상충되는 지금 네네. 주장을 하고 계신 어. 거고 그 다음 질문들도 재밌어질 것 같은데 네. 그 견해 차이가 너무 재밌다. 오. 이게 확실히 저희들끼리 또 영화 봤을 때보다 인물들이 더 입체적으로 네.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한번 좀 저희가 각 잡고 이 영화를 심리학적으로 어떤 전문가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영화와 심리학이 만나는 이상과 현실이 아니라 이상과 영화 정도가 코너명으로 어떨까 싶은데 다음 에피소드에서부터 저희 둘이서 이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우리의 호우 시절.